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명랑한 운둔자라는 책이에요. 명랑한 운둔자. 네,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캐럴라인 랩이라는 분이시고요, 김명남님이 옮기셨어요. 번역을 하셨어요. 먼저 이 책을 쓰신 캐럴라인 랩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분의 책을 처음 읽는데 이분의 책은 드링킹이라는 그 치명적 유혹, 그 알코올 중독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평생 글을 쓰셨던, 칼럼을 쓰셨던 그런 분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계속 기자로 활동하다가 전업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그리고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이분의 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양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작가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공감되고, 그리고 또 그럼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글이 참 솔직하고요. 미화시키지 않고 정말 솔직 담백하고 정말 섬세한 그런 글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다른 책도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로, 그런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좋았던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이분이 사후에 나온 책이에요. 생전에 3권의 책을 쓰셨고요. 사후에 2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요, 넵이 30세부터 42세까지 12년 동안 그런 칼럼을 쓰셨던 그 글들을 모아서 만든 그런 책이에요. 근데 원서에서는 63편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46편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좀 뺐다고 해요. 그래서 순서는 똑같은데 이제 그 글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원서와.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또 자신의 경험했던 그런 중독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의 그런 모습을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도 담겨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상의 바깥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글들이에요. 오늘은 캐롤라인 랩 자신이 경험했던 고독과 고립, 수줍음에 대한 느낌을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방안 가득한 25명의 사람들 속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도망치고 싶은 기분, 거리를 두고 싶은 기분, 내가 겉모습 너머에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혹은 문제투성이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고 그 뒤에 숨고 싶은 강박과 관계된 느낌이다.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런 기분이다. 나는 불편해. 혼자 있고 싶어. 고립은 또한 음흉하다. 우울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은 잡초처럼 슬금슬금 자라나서 당신을 붙들고는 다시는 놓아주지 않는 어떤 마음 상태다. 당신은 한동안 혼자 지내며 그저 고독할 뿐인데 그러다 어느새 고립된다. 당신은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새 외롭다. 당신은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데 그러다 어느새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갇힌다. 고독과 고립의 경계선은 무척 가늘고 모호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 내 친구 그레이스는 한때 고립되었지만 지금은 그냥 고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선택한 행동이라는 뜻이다. 고독과 고립의 차이다. 고독은 차분하고 고요하지만 고립은 무섭다. 고독은 우리가 만족스럽게 쬐는 것이지만 고립은 우리가 할 일 없이 빠져 있는 것이다. 고독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형제 아니면 연상의 친한 친구와 같다. 너무 잘 알기에 침묵조차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고독은 기분 좋은 메시지를 속삭이며 우리를 달랜다. 여기 앉아 긴장 풀어. 정신없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렴. 넌 그래도 돼. 그러나 고립은 고독의 사악한 쌍둥이 아니면 못된 친척이다. 그것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넌 바깥 세상을 제대로 다룰 수 없어. 넌 무능하고 열등하고 달라. 맨날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당연하지. 혹은 더 나쁘게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그 유혹적인 속삭임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어. 너도 알잖아. 넌 혼자라도 완벽하게 괜찮아. 이것은 자족감으로 가장한 두려움의 목소리, 독립성으로 가장한 고립의 충동이다. 고독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의기소침이 되고 의기소침은 무기력과 절망이 된다. 나는 문득 고개를 든다. 이미 나는 고립되어 있다. 고독은 평화와 고요를 키우는 일이다. 하지만 고립은 두려움에 굴복하는 일이고 우리가 두려움에 더 많이 굴복할수록 우리를 붙잡는 그것의 소나기의 힘은 더 세진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면 저도 한때 고립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 스스로가 저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면 2001년도에 사별을 하고 아이 둘을 부양해야 되는, 제가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렇게 그 외에 생활은 없었으니까요. 살면서 그 기간 동안은 딱 두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돌보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또 가족 모임에서도 참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저 스스로가 고립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위축되고 그리고 또 경계의 벽을 세우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일적인 대화도 하지만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얘기는 다 듣지만 내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관계에서 친밀감이 들다가도 어느 정도 거리의 벽을 세우고 나 스스로가 세우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가 고립되게 만드는 그러한 생활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이제 한계치가 된 거죠. 극도의 한계치. 그러니까 번아웃이죠. 번아웃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에서 맥을 짚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어서, 아주 팽팽하게 곤두서 있어서 살짝만 턱 건드려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 마음의 상태가 극도로 예민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고, 그리고 또 고립의 상태에서 좀 더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은 고립의 상태가 아닌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과거의 나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도 그 안에서 고독감이, 외로움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어적으로 나 자신을 어떤 인간관계에서 방어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거리감을 두고 벽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고립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왜 나 자신한테 안 좋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생각의 폭이나,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도 행동에 의해서도 자꾸 제약을 만들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제약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무언가 새롭게 배우려고 해도 시간이 안 돼. 뭐가 안 돼. 거기 안에서도 같은 배우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또 더 넓은 시각도 배우지만, 또 새롭게 배우는, 내가 아는 지식에서 뭐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와 공통된 주제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친밀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삶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못하게 막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리 차단하고 미리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고립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고립은 그랬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책 내용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문화가 수줍음에 곧잘 동반되는 예민한 감수성을 인정하고 높이 사는 문화이기를 바란다. 사교적이고 자신만만한 성격에만 지속적으로 보상하는 문화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란다. 수줍음 많은 사람들에게 자력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더 노력하라고,
그런 것쯤은 극복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수줍음을 타는 것 자신이 과한 자의식에 휘둘리며 그 탓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줍음 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수줍음이 자신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앗아간다는 사실, 수줍음 때문에 파티장에 들어가거나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하는 간단하게 짝이 없는 일들마저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수줍음으로부터 개인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작가분이 이제 점심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은퇴자 부부가 사는 그런 집이 나온대요. 그 집에 그 부부에게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웃이다, 그런 콧대 높은 속물이 아니다라는 평판을 두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뭐 정원에 지나가다 보면 예쁜 장미가 있으면 장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키우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하면서 몇 마디 주고받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휴가를 갔다 오면서 이제 블루베리 파이도 선물로 하고 그러면서 조금의 그런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집에 아저씨가 찾아온 거예요. 캐롤라인 랩 집에 찾아왔어요. 작가님 집에. 그래서 저녁 식사를 초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야. 수줍음의 동굴을 나서서 이웃과 어울리려고 애써볼 기회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잡담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과 내가 탐내는 유대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고 저울질해 보았다. 내가 평생 불안에 지배당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삶을 제약한다는 사실, 편안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저울질을 하고 나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야 정말 좋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용감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훌륭히 잘 해냈다고. 두려움 대신에 고독 대신에 위험과 침묵의 표를 그 표에 던졌다고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한 날이 다가오니까 점점 신경을 써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일부러 아픈 척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자신은 아팠다고 해요. 아파서 그 약속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그런 내적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용기를 한번 냈다가 근데 그러한 시도를 자꾸 하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자기 삶에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에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글을 통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참 사람은 누구나가 다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또 그러한 부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지 아주 소심하게, 아주 작게 용기 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또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내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독과 고립의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둘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사회적 기술은 근육과도 같아서 위축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바로도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접촉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타인과의 접촉을 일상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지극히 간단한 사회적 행동마저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외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행동마저도 엄청나게 무섭고 피곤한 일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프랑스까지 헤엄쳐 가려고 시도하는 건 못지않게 버거운 일로 느껴진다. 고독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두고 즐길 때 가장 흡족하고 가장 유익하다. 적절한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약간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나는 원래 숫기 없는 성격이다. 타인과의 소통을 늘 부담스럽게 느껴왔고 앞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계속 그럴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혼자 있는 걸 늘 대단히 편하게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그 상태를 만끽할 줄은 잘 몰랐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초조해지지 않는 것, 연애의 틀 밖에서도 안락과 위로와 인정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도, 나라는 사람, 내가 하는 선택만으로도, 고독의 어두운 복도를 끝까지 걸어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은 잘 하지 못했다. 나는 시리얼 그릇을 들고 거실로 가서 TV 앞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로 명랑하게 이게 내 집이야. 네, 어떠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줍음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작가님이 수줍음 성격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누군가한테 자신이 수줍음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한테 다가와도 그러한 다가온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벽을 두면서 또 대화를 할 때도 짧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직된 그리고 두려움에 찬 그러한 두렵지만 아닌 척 하면서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이 타인이 자신을 봤을 때 모나다 생각하고 도도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조금 친분이 있어지면서 처음에 너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널 봤을 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한 사람들도 좀 있었어.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글이 정말 솔직하면서도요. 내 몸을 봤을 때 내 몸의 온몸의 세포들을 다 구석구석 이렇게 점검하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